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분들 중에 특히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비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 하락하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솔직히 저는 단기 조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급락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숨쉴 기회는 주면서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에 방송에 출연을 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월봉상 이 12평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22평선도 깨고 하락한 뒤에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전 고점 부근 정도 지지해주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큰 낙폭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알파 컨덕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영상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직전 고점 부근에서는 충분히 지지받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나스닥은 다음 주에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충분히 지지받고 상승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지금 보복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죠. 중국이 미국산 모든 수입품의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 기업과 광물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리스크는 정점이지만 미국의 경기 리스크는 이제 시작이라면 관세를 부여받은 비미국의 경제 피해보다 미국 자체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어야 위험자산 매수를 논할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수 레벨은 이미 저점 부근이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추가 낙폭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하락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이미 많은 악재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디커플링 되면서 상승할 것이다 라는 논리는 저는 전혀 동감하지 않습니다. 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바클레이스나 HSBC 같은 경우에는 1.4%, S&P는 1.2%, CT 1.0%, JP모건이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0.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의 성장률이 더 하향된다면 한국은 0%대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관세가 붙게 되면 당연히 성장률이 꺾일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려면 단순히 상법 개정만으로는 어렵다. 소득세법도 개정해야 되고 상속세도 개정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성장률이 상향되는 확실한 촉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논리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심화된다면 더욱더 악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를 좀 살펴본다면 바로 이 정도 레벨이죠. 월봉상 30주 선에서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다시 반등해주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월봉상 62평선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고 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추가적인 낙폭을 당연히 열어놔야겠죠. 자, 국내 증시는 이렇게 대세 하락하는 구간을 상승 이탈하고 저점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우상향 추세를 보이다가 추세를 하락 이탈하는 그런 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2540포인트, 두 번째는 245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43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나스닥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의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2400에서 2380포인트 정도에서는 한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나 더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할지, 바로 상승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2400포인트에서 한 2380포인트 정도는 열어놓고 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을 더 낮추지 않는다면 한 2380포인트에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한 이 정도 포인트에서는 한번 숨 쉴 기회는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정말 심화되는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레벨을 낮추는 이런 구간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협상의 도구라면 저는 그런 흐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환경 유레카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된 침체를 통한 연준의 금리 인하 유도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MF에 5% 이상의 이자율로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면 MMF 이자 매력이 감소하고 자금이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투자를 자극하고 단기 조정 이후에 엄청난 대세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강한 반등을, 숨쉴 공간을 한번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 시장은 하락세가 지배적이었죠. 압도적인 약세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 높은 초과 수익을 얻을까,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시장이 얼마나 하방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롱숏 전략이 아니라면 롱올리 전략에서 리스크오프 수단은 결국 현금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는 한때는 매력적이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도 생존하지 못하면 퇴출되잖아요. 운용 전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전략만, 우리 계좌도 마찬가지죠. 생존한 계좌만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인공지능 최적화에서도 여러 알고리즘 중에 살아남은 것만 반복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날이죠. 제가 3월 31일부터 포트폴리오를 편입했다가 전체 시장가 매도하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장중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양시장 외국 IB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되고 있다. 반등 구간에서 해외 선물의 추가 낙폭이 있었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추가 유입됐고, 양시장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월 4일에도 마찬가지였죠. 현금 100%를 유지하자 라고 제가 장중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미선물 반등과 함께 기관의 매수세가 장 초반보다 강하게 유입되었지만,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매도와 선물 매도는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악재가 생기지 않을까, 보복 관세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현금 비중을 보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락할지 알 수 없을 때는 일단 현금 비중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가 기관과 외국인을 상대로 시장에서 초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반대로 다음 주에 증시가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을 한다면 조금 더 비싸게 사면 되는 것이고, 더 하락한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투자 혹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구간에서는 그 누구도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하락하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현금이 없는 분들 중에 특히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에 비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해서 하락하는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행위, 물타기죠. 절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하고 반등을 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타지 말고,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이번 하락을 통해서 손절의 중요성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익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손절이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다면 손절을 해야 되느냐? 종목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일부 현금 비중은 보유한 채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알파 모멘텀 전략은 현재 현금 비중 100%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장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현명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 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